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마지막 토요일에 네. 아재돌룸을 찍기 위해서 효준님과 서울 모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여기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네. 연금학회, 인구학회 이런 학술대회가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이제 차기 연금 학회장인 이창수 교수가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내용은 정부가 이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을 1.24에서 1.38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했어요. 연금을 줄 것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 올해는 출생률이 0.84. 네. 맞죠? 다시 0.84. 네. 그리고 올해는 0.7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수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러다 보니 2060년 정도가 되면 정부 예산의 24% 정도를 쏟아 부어야 연금에서 나오는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이 교수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거야말로 좀 이제 연금을 가지고 폰지 게임처럼 다단계 방식의 그런 사기처럼 이렇게 후세에 이제 자꾸 빚을 물려주는 좀 그런 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네네. 익숙한 네. 주제죠. 저 인구에 대해서 일단 저희 아재돌룸의 첫 번째 동영상 네네. 주제도 인구 문제였고 네. 국민연금 얘기를 했었고 연구소에서는 수년 전부터 네.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네. 정권 말기에 네.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죠. 입에 바른 소리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제서 중요해진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문제인데 물론 가장 나쁜 거는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자기 임기 안에는 터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네. 너 나름 전문가다 학자다 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네네. 정권에 힘 빠질 때나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수년 전부터 얘기해오던 거를 그렇죠. 네.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습니다. 네. 언뜻 보면 바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각종 연금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본 거예요. 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갖고 온 건데 이 국민연금은 지금은 재정 수지가 흑자인데 2040년을 기점으로 이제 적자로 바뀔 네.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모아놨던 돈들이 적자로 바뀌면서 다 소진되는 시점이 2055년일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다. 네, 이미 적자다. 그렇죠. 네. 지금 공무원 연금 지급 대상자한테 주는 돈이 네.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금액보다 더 많아서 이미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네네.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고 네. 메꾸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예측치 이게 다 미래죠. 20년도에 예. 만들어진 발표고 지금 2021년이니까 네네. 이거를 예측하려면 그 기준은 인구가 맞습니다. 몇 명이 될 거냐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인구에 대한 기대 출산율이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예측치예요. 네. 근데 지금 0.9 실제로는 0.84를 찍고 지금 통계청의 예측치는 오릅니다. 무슨 이유로 오르는가에 대한 뭐 자료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올해는
0.7명대를 음. 기록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예측치를 기반으로 했던 이런 예상들은 당연히 다 틀리겠죠. 완전 틀리겠죠. 네. 적자가 더 빨리 시작될 거고 소진은 더 빨리 없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적자 폭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음. 긍정적으로 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미 적자로 전환되고 다 소진된다라는 걸로 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다 소진됐고 적자라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들도 있고 네. 이거를 개혁해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치권은 소진이 55년이면 나 죽고 난 다음이네. 내 정권을 이번에 잡고 다음에 잡고 지금 잡고 있는 정권이나 아니면 다음 정권을 노리고 있는 정당들 입장에서도 야 내가 한번 해먹을 때까지는 문제가 터지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하지 않죠. 뭐 이전에 뭐 정권들에서 뭐 공무원 연금이다 군인 연금이다 뭐 개혁한다고 했지만 건드린 신용만 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 표를 잃을까 두려운 거죠. 뭐 공무원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입장에서는 나보다 몇 년 먼저 들어와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저 사람들까지 보던 혜택을 내가 못 받게 된다고 하면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럼요. 많이 느끼겠죠. 하지만 그게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문제를 개선하라고 개혁하라고 정치인들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고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이렇게 하자 했다가 반발 있으면 눈치 보고 접고 그런 게 아니죠. 정확한 문제 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권이라는 게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바로 한국의 불행의 근간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가져오신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구 동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움츠려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임신도 이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게 올해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작년 초반부터 네네네.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죠. 위축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결과는 바로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0.84명은 코로나랑 관계없이 그렇게 낮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얼마나 안 좋길래 사람들이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애도 낳을 수 없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인구 동태는 그 결과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서서 이런 광범위하고 큰 줄기의 일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정치잖아요. 맞죠. 네.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아주 슬픈데요. 그래서 제가 아재들룸의 첫 번째 동영상 주제로 인구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런저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것들의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바로 이게 1순위인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들. 네. 연금이 개판이라 파탄난다는 것 그것은 결과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낮은 출산율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이렇게 낮은 출산율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하고 지금 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하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로 쉬쉬하는 분위기
그나마 정권 말기에서나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조금 하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맞아요. 이게 2년 전에 국민연금 캠페인입니다. 낸 거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나라에서 보장한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국민연금 아까 그래프를, 아까 국회 예산처? 네.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보장할 수가 없죠. 아유, 그럼요. 저 마이너스들을 어떻게 계속, 아까 그 이 교수가, 새로운 연금학회장이 이거 부담이 너무 크다, 반란이 일어날 거다, 돌려막기 폰지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염치가 있는지 이 다음에 나온 영상, 캠페인 영상에서는 이런 직설적인 것들은 다 빼고, 맞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는 연금이 좋다, 뭐 이런 이미지성 캠페인으로 바꿨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혼자 찍은 동영상에서 LH 관련,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그 투기 관련 기사가 불거진 날 이틀 전까지도 LH는 공보팀에서 했겠죠. 기사로 지금 국민들이 뽑은 존경하는 기업 공공부문 1위라고 버젓이 기사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기만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기만적인 상황이 일개 공기업, 뭐 LH, 국민연금공단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이 이미 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을 건데,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막막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큰 나라고, 그렇죠. 규모도 크니까. 하지만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상전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일을 하라고 뽑아둔 그렇죠.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모실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그렇죠.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지금 얘기가 굉장히 커지고 정치권 전체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작은 기사, 지금 부각도 받지 못하는 이 작은 기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인구 문제, 단순히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없어질 거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회의, 국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자리도, 집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함께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가족을 만들고 지금 후대를, 자손을 남기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조직하고 정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전혀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라는 증거죠. 이게 우리가 뭐 대통령이 G7에 가가지고 대우를 받느니, 뭐 스포츠 스타가 나와가지고 뭐 금메달을 따느니, 세계 1위를 하느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중요한 거죠. 이 기사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인구 문제라는 것, 출생률이 0. 몇 %대가 됐다라는 것이 숫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새 연금학회 회장과 관련된 기사로 지금 국민연금과 함께 지금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